올 여름 신생아들의 오미크론 감염률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입원율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배 이상 나오며 파업 중단의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30%에 달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특수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약 2억 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뉴욕 지하철 내 무임승차를 단속하기 위해 역내에 무임승차 방지 무장요원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축구 전용 경기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며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입원율이 노년층의 입원율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유행하던 올 여름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입원율이 65에서 74세 노년층의 입원율과 동일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올 여름까지도 우세종으로 분류됐는데 지난해 말부터 신생아와 노년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여름에는 두 그룹군의 입원율 수치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시사했습니다. 과거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유아의 코로나19 입원율이 노년층의 입원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노년층보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예상 밖의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유행하면 코로나19 변이의 종류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그룹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와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신생아들에게 간접적으로 항체를 전달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방하원이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기 위한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배 이상 나와 가결 처리되면서 파업 중단의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전사희 기자가 전합니다. 하원은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잠정 합의안 부결로 이달 9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철도가 멈춰서면 물류 이동이 전면 중단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정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백만 명의 출퇴근 철도 승객의 발도 묶이게 됩니다.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주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의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 없는 잠정 합의안 시행을 의회에 요청했으며 성명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은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원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 1인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5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미국 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인구센서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가 3,79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29%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1960년 1인 가구가 1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50세 이상이 약 2,600만 명으로 69%를 차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혼자 살 가능성이 더 높은 노인층으로 앞질렀습니다. 베이비 부머 및 X세대로 분류되는 50세 이상은 지난 2000년에 비해 1인 가구 수가 1,500만 명 증가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수치로 50세 이상 1인 가구 수의 급증은 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 중에서 남성의 41%가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 38%에 해당됐습니다. 혼자 사는 50세 이상 여성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51%가 결혼은 한 적이 없고 이혼한 경우가 2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는 전문직 직업 성취, 주택 소유, 재정적 독립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일러 대학에서 노년 인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마커스 샤퍼 박사는 폭발적인 사회 및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인터뷰 결과를 밝혔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0대 1인 가구들은 3베드룸 이상의 주택에 살면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샤퍼 박사는 이들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과 가족관계에도 불구하고 50, 60대의 1인 가구 그룹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샤퍼 박사는 연방보건복지부의 고령화 보고서를 인용해 노인의 약 28%에 해당하는 1,480만 명이 혼자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다수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비만, 면역체계 약화, 불안,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알츠하이머 등을 일으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더 높은 위험을 노출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의 연령 및 인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혼자 살고 있는 가장 많은 1인 가구는 65세 이상 흑인이었고 다음으로 히스패닉 65세 이상과 흑인 50에서 64세 연령층이 각각 39%씩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안의 경우 65세 이상은 29%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48%를 차지했으나 2012년 43%, 2022년 40%로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의 34%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1950년 24%에 비해 11%가 늘었습니다. 또 18에서 24세 성인의 절반 이상인 56%가 부모의 집에서 살았던 1950년과 달리 2022년 현재 25세에서 34세 성인의 16%가 부모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오늘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약 2억 5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스페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1일 목요일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뱅크스 교육감은 특별히 뉴욕시 전역에서 특수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교육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특수교육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약 2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위원회 역시 구성될 계획이며
일반 동급생 학생들이 성취하는 수준의 학습 격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학업 성취 관련 리소스를 제공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시 교육부 사장 처음으로 고등학교의 개개인에 따라 특화된 개별 수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같은 개인 학습 프로그램은 유급 인턴십 참여자들에 의해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1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신체활동 개발 프로그램, 언어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부의 Gifted and Talented 영재 프로그램 신청 절차 역시 변경됐습니다. 자녀가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하길 원하는 학부모는 다음 주 수요일인 7일부터 1월 20일까지 영재 프로그램 신청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재 프로그램 신청 가능한 인원은 2,50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시험 대신 교사의 평가를 통해 선발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지하철 내 무장 요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전철 무임승차에 강력한 대응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전철 내 무장 요원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MTA는 무단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무임승차가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막기 위해 무장 인력을 브루클린, 할시 스트리트 전철역 등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 로버트 디엘 안전책임자는 무장 인력은 무임승차 시도자를 체포하지 않고 티켓 자동 판매기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범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들 무장 인력 1명이 1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이들 무장 인력들이 무임승차를 막으면서 수익 감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자 추가로 무장을 하지 않지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감시 인력을 12개의 전철역 출입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팬데믹이 완화되고 다시 전철 탑승객이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체포 건수가 작년 대비 9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MTA는 전철을 포함한 버스와 열차 등 산하 공공교통 서비스에서 무임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 행위로 인해 올해에만 총 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뉴욕시 축구 전용 경기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호텔과 상업 및 주거 시설을 포함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 축구 전용 경기장 건설에 7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텔과 상업,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단지로 사용됐던 지역에 건설될 예정으로 건설 이후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뉴욕 매체 시티필드, 지하철 건너편에 조성된 US 오픈 경기장과 함께 뉴욕을 대표하는 스포츠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2012년 당시 시장이었던 블룸버그 시장의 퀸즈 개발 역점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총 부지 23에이커에 250여 객실의 호텔과 2,500여 유닛의 주거용 주택, 그리고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 건물을 포함한 개발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경제 및 노동력 개발 담당 부시장은 이번 개발 사업은 아담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퀸즈를 세계 축구의 중심부가 아닌 세계 스포츠의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비슷한 사업을 진행했던 뉴욕주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기보다 미래 수익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장 신축과 관련한 논의에서 뉴욕주가 9억 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면 이번 뉴욕시의 방식은 신규 경기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유가 하락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반 휘발유의 전미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0센트로 집계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수준입니다. 미국 내 주유소 유가정보 제공업체인 가스버디는 휘발유 가격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갤런당 3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면서 결국 석유 수요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가동 중단됐던 몇몇 정유시설의 생산재개 등도 미국 내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유가의 하락세 전환이 아직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다른 상품 가격에 반영하려면 앞으로 수개월간 유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불안한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조사 담당자는 휘발유 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다른 물품 가격은 여전히 높다며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정부 보조 프로그램 상담 및 메디케어 정보 세미나를 엽니다. 뉴저지 한인회에 따르면 12월 7일,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팰리세이스 파크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2023년 세미나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2023 메디케어 변화와 동향을 알아보고 새로운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메디케어 정보, 어드밴티지 플랜 종류와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관해 정보를 나눕니다. 개인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르는 닷새 쇼핑 시즌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전체 매출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소기업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에코닷, 셋톱박스 파이어 TV 스틱,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이었습니다. 아마존은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이 할인 제품 사냥에 나서면서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 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민간 일자리 증가폭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발표는 과열 상태였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힘을 잃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마존, 메타 플랫폼, 트위터, HP, 리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